자, 우리가 14번에서 연속함수 fx라고 얘기를 했고,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을 씌우고 빼기 어쩌고인데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적분을 하는 식이지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죠? 그럼 상수 취급이고 k라고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fx를 이렇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맞지? 그럼 fx가 0에서 꺾여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긴 할 건데 k 값에 따라서 얘가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얘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는 fx라는 거를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적분을 하다 보니까 인마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맞지? 절대값을 씌워줘. 이거 그러니까 함수값들이 전부 다 양수인 것들만 적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겠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사실상 0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아니까 상수함수는 아니라는 거 확인을 했고, 맞지? 그럼 0은 될 수가 없고 0보다는 좀 클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대충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요렇게 그래프 생겼겠구나. 0,-k에서 꼭지점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꺾여 있고요. 기울기가 1,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k, 여기가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뭐 지키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지 않겠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놓고 라지 f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기로 했냐면 0부터 여기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할 거래. 맞지? 물론 x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0부터 x까지 적분을 할 거래. 자, 그러면은 라지 f라는 녀석은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녀석이고요. 미분하면은 절대값 fx.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놈. 이 녀석을 도함수로 가지는 함수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러면은 나는 지금 라지 f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적분을 한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증가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건데 일단은 그런 정도로 생겼겠구나. 이런 놈만 생각을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뭐가 맞냐. 자, 기역,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0부터 A까지를 구간에서는 fx는 음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어떤 양수잖아? 어떤 양수? 아무거나 잡았을 때, 아무거나 하나가 들어갔을 때 음수가 되는 녀석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프가 요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니까 A, 0보다 오른쪽에 있는 A를 아무거나 잡았을 때 음수가 되는 녀석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림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0에서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일단은 1보다 작은 어떤 녀석을 나는 집어넣을 건데 이 녀석 f'x가 절대값 fx를 풀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fx가 나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fx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은 전부 다 음수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봤을 때 0에서 1 사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가 아까 내가 K가 찍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은 1보다 K가 클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치? 0에서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음수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어. 0에서 1 사이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음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맞지? 그럼 K가 1보다는 크구나. 이렇게 가정을 하면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수치의 K라고 잡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느냐면은 이 K라고 해놓고 이 녀석을 다시 집어넣지. 이거를 이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절대값 씌운다. 왜? 여기에서 절대값 씌운 다음에 여기 다시 집어넣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한 게 K다라는 걸 이용해서 K값을 구하잖아. 그걸 구하는 과정을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에다 집어넣는데 내가 여기서 이 절대값은 기본적으로는 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끄집어내긴 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는 우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는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라는 얘기잖아. 2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를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그럼 0부터 1까지를 적분을 한 값을 구해봤더니 K가 나오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왜 굳이 0부터 1까지를 끄집어냈냐면은, 난 FT 자리에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K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가 음수, 0부터 1까지는 얘가 양수니까 0부터 1까지로 고쳐놔야지 얘가 풀기가 쉬워. 절대값 X가 풀기가 쉽다는 이야기야.
맞지?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절대값 x를 집어넣어가지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0부터 1까지 양수라는 거 아니까 그냥 x를 집어넣은 겁니다. t에 대한 식이니까 t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이 붙어 있어야 되지만 생략하고 t-k라고 적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적분해가지고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뺐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됐단 말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결론적으로 k가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 넘겨주니까 아 k가 1이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 됐죠? 여기서 자 k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풀어봤더니 아 얘가 오른쪽에 있으려면 무조건 k가 1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무조건 k가 1이래. 그래서 k에다 1 집어넣고 나서 적분해주면 요렇게 지금 되잖아. 그래 놓고 얘를 지금 f에다 2를 집어넣겠다. 즉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값 fx를 0부터 2까지를 적분을 한 넓이가 되겠지. 왜냐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넓이. 그래서 요 파란색 부분 요렇게 해놓고 0부터 2까지 요 빨간 부분의 넓이가 1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여기 1, 2분의 1 이 넓이 여기 1, 여기 1, 2분의 1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게 1 그래서 맞다. 됐지? 그래 놓고 F2가 최대값 더 커질 수는 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처음에 가정을 K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풀었는데 K가 무조건 1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해보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K가 이제 남은 거는 최대값 여기가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1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더 커지려면은 K가 1보다 왼쪽에 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봐야 되겠지. K가 0에서 1 사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되겠지? 그랬을 때 4분의 5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라는 얘기야. 그래서 니은에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2가 1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거지.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야. 녹색 요렇게 1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됐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또 적분을 하고 싶어. 마찬가지로 우함수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0에서 1까지로 바꿔놔야지 내가 절대값 x 풀기가 좀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0부터 1까지를 끄집어내가지고 계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0부터 1까지 절대값 씌운 거를 2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0부터 1까지 넓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윤석이 넓이. 요 파란 요 하늘색의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여기가 k, 여기가 k, 그 다음에 여기가 1-k, 여기가 1-k 요거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냈어. 물론 적분해도 됩니다. 그냥 적분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그냥 빨간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여기가 k니까 2분의 1k, 여기가 1-k, 1-k, 2분의 1, 1-k 제곱 정리 쫙 했어. 제곱해가지고 전개하는데 정리한 다음에 얘가 지금 K가 돼야 된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항시켜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K가 2분의 1이더라 이렇게 지금 된 거지. 그래서 K가 2분의 1이 무조건 나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0부터 2까지를 적분한 값이 4분의 5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라. 됐죠? 그래서 0부터 2까지를 적분해보면은 여기가 K가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여기 요 사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얼마게? 이렇게 얘기했어. 계산해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한 8분의 1이고요. 여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뭐 무슨 얼마 나오고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4분의 5가 딱 나오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K가 1이고 F2가 1보다 작으면은 4분의 5더라. 4분의 5가 나왔으니까 최대값은 4분의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15번은 할만했나? 승지 15번? 안 해도 돼? 오케이. 수열 치고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다. 20번 20번 답이 뭐예요? 20번 225 그럼 해야 될 것 같아요. 20번은 보면 일단 fx라는 함수가 있고 0에서 중근을 가지고 3에서 근을 하나 가지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일단은 t, ft 위에 있는 점과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를 지나가는 직선인데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성립 안 하거든. 그러면 이제 곡선 밖에 있는 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곡선 위에 있는 점과 곡선 밖에 있는 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f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함수에 gt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hx가 있는데 gx랑 hx가 곱해져가지고 연속이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gt라는 녀석은 ft랑 만난 점의 개수에 대한 함수니까 얘가 지금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불연속이 되는 녀석일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hx가 항상 뭐가 돼주면서 0이 돼주면서 곱해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인 거지. 맞지? 그러면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몇 개 찾아주고 싶냐? 불연속이 되는 지점. 그렇지. 그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개를 찾아가지고 팔집어 넣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얘가 접선의 개수가 만난 점의 개수가 바뀌게 되겠냐? 개수가. 접할 때지, 접할 때. 그래서 접선을 찾아주는 겁니다. 접선. 그래서 지금 t, ft를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기. 요 점을 지나가는.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기울기 찾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쫙 정리했어. 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은 3분의 1을 정리한 다음에 좀 계산을 다 했어. 하니까 t가 지금 1에서 중근을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근을 하나 가지는 이런 형태가 t가 두 개가 나오더란 말이야.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쌤이 그림을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아니 상세하게 그렸어. 이렇게 그려봤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하나 가지고요. 요렇게 지나가는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대충 이렇게 알잖아. 이게 0 지나고 3 지나가는 3차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이 이렇게 하나 되고, 맞나?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에서 접선을 가지는데 1에서 접선이 이게 중근이잖아. 그러니까 1이 어디냐면 변곡점이 돼버린 거야. 변곡 접선이 이렇게 지금 뚫린다는 얘기거든. 되겠어? 그럼 얘가 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3분의 1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1에서 중근을 가질 일이 뭐가 있냐고 여기서. 그지?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얘기지. 이게 뚫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생긴 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그렸었는데 얘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높이 올라가길래 쌤이 이렇게 일부러 좀 눕혔습니다. 알겠지?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자, 여기가 변곡점인 거 아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하나 1대 2 맞나?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이 5다. 여기까지 내가 구한 거야. 왜 여기가 5라고 구해놨냐면은 이것도 보면 봐봐. 그래서 내가 일단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은 1만 했어. 오케이? 여기 변곡점이구나. 요 정도까지 확인을 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t가 여기에 있었어. 마이너스 1 이전에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어. 이거 이렇게 지나가게 요렇게 선을 그었어. 이렇게 끄면 하나 둘 세 개제. 세 개에서 만나다가 마이너스 1에서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지. 그럼 바뀌었지? 마이너스 1에서 일단은 그냥 하나 가져야 되겠네. 됐나?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여기에 있으면 또 세 개잖아. 이렇게. 세 개 되다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갈 때 있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갈 때 이렇게 딱 서버리니까 몇 개야? 갑자기 한 개로 바뀌었지? 그러면은 이것도 불연속이네. 그래서 불연속 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계속 한 개다가 여기 1을 지나갈 때 봐봐. 여기 몇 개? 한 개제. 그럼 여기서는 불연속이 아니네. 1에서는. 계속 한 개다가 요렇게 한 개다가 여기에서 딱 5가 되는 t가 5가 되는 순간 또 두 개가 딱 된단 말이지. 그럼 5에서 또 불연속이지. 그래서 아까 세 개 찾았지? 마이너스 1에서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하나, 5에서 하나 이렇게 세 개. 여기서 불연속이니까 h가 이렇게 세 개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구나. 가져야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21번. 19번부터. 19번. 답이 뭐냐고? 7. 넘어가면 되나? 나중에 넘어간 것들 중에서 내가 매겼는데 답이 틀렸거나 풀이가 조금 그래가지고 쌤 거를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질문하세요. 21번 한번 봅시다. 21번이 내가 생각할 때 이 시험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인데
이게 내가 그래도 괜찮다, 이거 어렵긴 하지만 괜찮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즘 잘 안 나오는 추세의 시험이긴 한데 이번 시험 자체가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옛날에는 나왔지만은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교과서 구석탱이에 실려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이번 국무에서는 너네 했던 곡선의 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 일단은 100 이하의 모든 전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랑 나랑 다를 지금 봤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좀 해석을 해보자면 가 조건을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이 어쨌든 이게 같다라는 힌트를 지금 주고 있잖아. 그럼 절대값을 씌워놓은 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랑 얘랑이 원래 같거나 아니면은 부호가 반대라서 같거나 이렇게 식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특히나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값들이 너무 많아. 사실은 같은 값들이 맞지? 그런데 또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감이 좀 안 온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일단 사인이냐 그러니까 같은 사인이거나 같은 코사인이면 그나마 각만 지금 맞추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근데 사인 코사인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각도 달라. 이거랑 이거 각이 똑같으면 또 코사인 나눠가지고 탄젠트로 만들어 보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을 맞춰주려고 내가 또 상세하게 보면 보통 이런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얘랑이 정확하게 90도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맞지? 그러면 딱 바꾸고 나면은 각이랑 사인이랑 딱 겹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것도 아니야. 90도만큼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한번 보고 하면서 이제 좀 보다가 밑에 나오는 힌트를 지금 보니까 48파이 n 플러스 12파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랑 이거랑은 맞는데 갑자기 이거랑이 뜬금없잖아. 같은 게 나와야지. 그래서 얘랑은 지금 보면은 딱 90도만큼 차이가 나거든. 인마랑이. 그래서 일단 90도 가지고 변형을 한 다음에 이 각을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얘를 지금 48파이 n 플러스 12분의 1파이 플러스 12분의 6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마가 딱 90도니까 코사인을 사인으로 고쳐야 되겠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라면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그렇게 적었어요. 요거를 요렇게 고친 다음에 요렇게 해놨어. 그래서 가에다 그대로 집어넣었다. 근데 가에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는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무시를 해버렸어. 됐죠? 그러면은 사인 이거랑 크기 비교를 하는 거야. 이제 절대값 씌워놓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더니 같은 사인이라 하더라도 사실 같은 값을 가지는 각들이 너무 많잖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나랑 다해서 수정을 조금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 각이랑 코사인에다 집어넣으니까 둘 다 양수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코사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각을 집어넣었는데 둘 다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 둘 다가 몇 사분면에 있다?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지?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가조건을 봤을 때 요거랑이 지금 나다 조건까지 같이 해가지고 둘 다 1사분면에 있을 때를 가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알겠지? 둘 다 1사분면에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둘 다 1사분면에 있다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양양이 돼가지고 얘랑이 같은 각에 있어야지 이제 1사분면이겠지. 맞지? 근데 우리가 이제 각에서 일반 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사분면에 있으면은 얘각이야. 이거 맞아? 그거 아니지. 세타가 1사분면에 있으면은 나는 예각일 수도 있고 320도가 더해진 예각일 수도 있고 720도가 더해진 예각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지금 맞춰보자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랑이 둘 다 그냥 같은 각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같은 각일 때, 그 다음에 두 바퀴 돌아서 같은 각일 때, 이런 식으로 맞춰본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그냥 같은 각일 때 라고 하면은 넘기고 계산해보니까 n이 딱 2가 나오더란 말이야.
한 바퀴 돌아서 같은 각일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n이 5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 50. 근데 50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잖아. 50을 어디다 집어넣지? 50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네. 맞지? 50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48분의 50파이 플러스 12분의 1파인데 얘가 12분의 48분의 4라서 더하면 54파이거든. 이렇게. 그럼 48분의 54파이가 파이보다 조금 큰 녀석이기 때문에 3, 4분면에 있어. 우리가 둘 다 1, 4분면이라고 가정을 하기로 했잖아. 맞지? 근데 이건 집어넣어보니까 3, 4분면에 있네. 탈락. 그 다음에 이제 4파이 두 바퀴 돌아서 같아지는 거 찾아보니까 98이 딱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바퀴 돈 거는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100보다 넘어갈 것 같거든. 우리가 n에선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일단은 이거랑 이거 일단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4, 4분면에 있을 때 이렇게 지금 하기로 했어. 맞지? 근데 내가 이거를 아까 설명하다가 잠깐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게 얘가 지금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 맞지? 부호가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둘 다 4, 4분면이면 마마가 붙어야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하나는 1, 4분면 하나는 4, 4분면에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한 거야. 요게 부호가 반대가 됐다는 얘기는. 됐지? 이렇게. 그래서 둘 다 4, 4분면이 아니고 하나가 제 1, 4분면이고 하나가 제 4, 4분면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가 1, 3분면 4, 4분면이면은 얘 둘이 더해가지고 지금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맞지? 더해서 0이 되는 거. 근데 이거 내가 이유를 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이게 둘 다 4, 4분면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더해서 0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했는데 제 4, 4분면의 두 각은 음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틀린 것 같아. 이유가 맞지? 둘 다 음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은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 근데 사실 둘 다 음수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에서 그냥 끝난 거거든. 맞지? 4, 4분면인데 인마가 3, 4분면이라서 안 되는 거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맞지?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그냥 끝이 났어요. 여기서는 끝이 나서 둘 다 4, 4분면인 경우는 안 할게요. 그러면은 하나는 1, 3분면 하나는 4, 4분면이다 이렇게 이제 해보자. 그러면은 더해서 0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답이 지금 100이긴 하거든. 그래서 요 녀석이 되는 게 아마 없을 거야.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한 놈은 1, 4분면에 있고 한 놈은 4, 4분면에 있는 거 더해서 0이 된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의 합이 요각이랑 요각이랑의 합이 2파이가 돼야 되겠지. 합이 맞나? 왜냐면은 자 여기 있는 요 각이랑 요게 지금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음량이 반대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같아야 되니까 더하면은 2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랑 더해버리면은 얘랑 얘랑이 날아가 버리면서 2파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각을 더해서 어떻게 되는 각을 만들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안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물론 4, 4분면에 있는 녀석이 한 바퀴 더 돌아 4, 4분면일 수도 있겠지만 더하는 순간 n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찾을 수 없다. 되는 경우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요 두 개의 자 합이 2파이 혹은 4파이 혹은 뭐 6파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돼야 되는데 합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될 수가 없다. n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경우에서는 되는 게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되는 거는 2랑 98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해주면 1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네.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 한번 봅시다.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를 썼어요, 사실은. 22번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식을 조금 많이 썼어. 근데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한번 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서 동시에 0,0이나 3,0을 지나가는 3차함수가 있어.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렸습니다. 0,0도 지나가야 되고요. 3,0도 지나가고요. 이렇게 일단 적어놨어. 그 다음 어떤 3차함수래.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자, 그래놓고 요 녹색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녹색을. 0이랑 3 사이에서 4가 되도록 하는 fx가 존재한대. 알겠지? 4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함수값이 4가 되는 x들을 다 모아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지금 y는 4라는 라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0도 지나가야 되고 3도 지나가야 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 아니야. 최대 3개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맞죠? 최대 3개까지 만날 수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서 아니지, 최대 3개도 못 만나, 최대 2개까지 만날 수 있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나가서 어쨌든 3이라는 걸 지나가야 되잖아. 3,0이라는 걸 지나가야 된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했지. 그러면은 y는 4라는 라인을 내가 최대한 많이 만나면은 요렇게 만나고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사이에 한 개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0이랑 3 사이에서 y는 4를 만나는 점은 2점이 최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됐나? 그리고 공집합일 수도 있지 뭐 사실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됐어. 근데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게, 자 이제 이거랑 오케이 같은 집합을 뭘 갖고 왔냐면 0이랑 3 사이에서 극대든 극소든 어쨌든 극값을 가지는 x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안 만나버리면 여기서 극값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안 만난다, 말이 안 돼.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2점에서 만난다고 해보자. 이렇게 만약에 만났다고 했어. 그러면 이 점에서 극값 가져야 되고 이 점에서 극값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 녹색을 해석을 해보자면, 요걸 해석해보자면은 y는 4에서 만나는 그 점이 극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 극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정리됩니까? 되나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만났어.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그러면 극대가 생겼으니까 극소도 당연히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극소는 어디서 생기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0이랑 3보다는 딴 데서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 만약에 생기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점이 4랑 만나는 점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치고 3 나가서 여기서 극소를 가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겠지. 맞지? 근데 심증상 우리는 이렇게 가서 3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 그래야지 문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떨어지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그냥 풀 것 같은데, 일단은 왜 여기가 3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 사실은 그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일단 한번 쌤이 생각한 대로 한번 공식을 써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렇게 일단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3 안쪽에서는 극소를 우리가 안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조건 3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 점에서 극대, 이 점에서 극소니까 이렇게라는 거 보면 얘가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할게. 알겠지? 그러면은 요거의 넓이가 우리가 극대랑 극소랑의 차이로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요 녀석의 넓이를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극대랑 극소랑의 차이가 4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다라는 얘기지. 내가 아무리 극소가 짧게 잡아도 3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랑의 차이는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은 요 녀석의 넓이는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지금 적분을 한 겁니다. 오케이? 적분을 해가지고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 6분의 공식을 썼습니다, 내가. 요거는 6분의 3을 쓴 이유는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미분을 한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일 거다. 그래서 6분의 3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 곱해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됐어. 간격이. 오케이? 요거랑 간격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아직 안 쓴 힌트가 뭐냐면은 요거 지금 인마가 f'x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 있는 값, 여기 가운데 있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힌트를 쓰고 싶다 이거야.
그지? 근데 이런 거 쓸 때는 우리가 알파랑 베타랑 가운데 있는 값을 뭐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2를 F 이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를 D라고 잡아. 요 간격을 D라고 잡아.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왜? 어차피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X축 위에서 여기 있는 점을 대입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점을 대입해서 요 간격이 3이다라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알파랑 베타랑 각각 뭐 1이랑 3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여기가 원점이어도 되고 여기가 원점이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0이랑 그러니까 X랑 X-D 이런 식으로 잡고 2분의 D를 대입을 하거나 쌤은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마이너스 2분의 D랑 2분의 D라고 잡았어. 알파랑 베타를 각각. 알았지? 오케이? 우리가 왜냐 최고차의 계수는 알잖아. 3이라는 거를. 윤수야 잠 깨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차이를 D라고 잡고 쌤은 여기다 잡았어요. 0,0에다가 이렇게 잡았고. 오케이? 0,0이 아니고 0, 여기 꼭지점.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가 F'X 플러스 별표.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 별표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 꼭지점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만 해주고 싶은 거니까 D의 범위를 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D의 범위를 얘기를 하냐? 요게 D거든 지금. 두 근의 차이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두 근의 차이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D, 2분의 D 한 다음에 0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 생기냐면 0, 마이너스 4분의 3D 제곱에 생겨. 0 집어넣었어.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3D 제곱인데 인마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뭐 약분하고 D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D가 뭐야? 두 근의 차이잖아. 두 근의 차이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뭐야? 아까 두 근의 차이는 2보다 크거나 같아라 그랬는데 근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두 근의 차이가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은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두 근의 차이가. 그 말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알기로 여기랑 여기랑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요렇게 깔끔하게 딱 됐을 때 여기가 얼마에 찍힌다는 걸 알고 있지? 1에 찍히는 걸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딱 2가 되려면은 여기 3에서 극소값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되는 거라고. 되겠지? 이건 너무 사실 엔제스러운 얘기는 하거든. 딱 학원에서 할 만한 그런 거라서 아마 수능에서는 굉장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맞게 딱딱딱 떨어지. 비루한 게 써야 되지 뭐 이렇게 막 두 분의 차이 공식 써야 되지 너무 많은 걸 공식을 썼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요 녀석의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 좀 해볼만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극값의 차이가 4고요. 극대가 4고 극소가 0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1, 3 이렇게 찍히는 이런 fx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f랑 합성을 해가지고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성을 해가지고 0이 되는 거. 그러면은 나는 합성해서 0이 되고 싶은데 일단은 겉함수 f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겉함수 f 요걸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이 0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요렇게 그러면 0 또는 3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fx가 0이 되거나 3이 되는 걸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라인 끌어보자. 0에서 끊고 3에서 끊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다섯 개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거든.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더한 건 0이랑 3이니까 3 끝. 그러면은 여기 더한 거 이거 3개 더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3개 더한 거의 합은 우리가 자 3차함수 요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3차함수 요렇게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세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요렇게 생긴 3차함수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근의 합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맞지? 세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요걸 알고 있는데 요 직선이 이게 x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짝 비스듬하게 돼 있어. 직선. 요 세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지? 설명 필요하나? 승재, 윤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직선과의 만난 요 점도 어쨌든 세 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요 세 점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이랑 만나는 요렇게 돼 있는 녀석의 세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전개해서 x 세제곱의 개수랑 x의 제곱의 개수랑 이렇게 확인해보자 라는 얘기지.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가 요거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6x의 제곱이라서 실근의 합은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전개 안 하고 실근의 합과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변곡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변곡점. 왜? 변곡점이 여기서 나오지 우리가. 뭐 물론 수투에서 하진 않지만은 변곡점 어떻게 구하노? 미분 두 번 해가지고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그럼 미분 두 번 해서 0 되는 게 누구랑 연관이 있어? 3차 함수에서는 x 세제곱이랑 x 제곱이랑. 왜냐면 미분 두 번 하면 x 개수까지 다 날라가 보니까. 맞지? 그러면은 자, 얘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이라고 치고 뒤에 블라블라는 필요 없고 미분 두 번 해봅시다.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한 번 더 미분 6ax 플러스 bx 2b 맞나? 가 0 되는 거 하면은 x가 마이너스 3a분의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변고점 찾는 거 마이너스 3a분의 b. 어떻게 한다? 변고점 x 좌표에서 3배를 해주면 그게 두근의 합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변고점의 좌표는 아까 우리 여기 어디고 이렇게 아니 어딨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변고점이잖아요. 2 요거 3배 6 하면은 굳이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공식을 위한 공식이기 때문에 쌤이 굳이 강조하진 않습니다. 알겠지? 근데 너네 듣는 인강이나 이런 거에서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거든.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라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어쨌든 9다 답은 자, 미적분 몇 번 해볼까? 27번? 27번? 이거 뒤에부터 쭉 다 하면 되나 그냥? 27, 28, 29, 30 니 29, 30 못 봤다 그랬지?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러면 27번 한번 볼게요.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부등식에서는 요게 이제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최소값 찾는 문제잖아. 맞지? 아니면 이 양식과 최대값 찾는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나는 요런 부등식 문제에서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알겠지? 그래서 싹 다 다 넘겼어. 다 넘겨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찾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주고 싶어.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요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어떤 값을 찾아주면 된다? 가장 뭐한 값? 가장 0보다 작거나 같고 싶다고 전부 다. 그렇지. 제일 큰 거 최대값을 찾아주자라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최대값은 보통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함수의 최대값 보통 어디 얘기하는 거야? 최대라는 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거기가 최대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값을 우리가 극대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극대값 찾아라 안 하는 문제야 그냥. 됐지? 그래서 미분을 해. 요걸 y로 잡아놓고 미분을 했어. 요렇게 생겼어. 그럼 1 탄젠트 x가 0 되는 값을 찾아주자. 어차피 되는 값이 4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거든. 여기서 극대다 이렇게 확인하면 돼 그냥. 됐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탄젠트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4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맞지? 1의 왼쪽에서는 1보다 작다가 크다. 그러면은 얘가 작다가 크니까 이거 1 탄젠트는 크다가 작다.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4분의 파이 그냥 대입하면 끝입니다. 여기다 x에다 4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면 된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k가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 ln 2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k 입장에서는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지? 뭐 어려울 거 있나? 계산 실수한 거다. 그냥 범위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범위 해가지고 발라. 그래. 이건 너무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알았지? 기본은 잃지 말고. 자, 28번 한번 봅시다. 28번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요 미적분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아닐까 싶어요.
요번 뭐 뒤에 것도 그래 어렵긴 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28번, 29번, 30번 이제에서 보통은 28번이 좀 추세가 조금 어렵지 않나. 요번 구모도 그랬고 맞지? 자, 그림과 같이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자, 요게 보통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세타 잡아가지고 맞지? 극한 보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세타 잡아가지고 세타를 0으로 보내는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면 요거는 n을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n이랑 세타랑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극한을 좀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얘가 지금 그림을 생각해보니까 얘가 지금 어떤 n이 있고요. 그거를 n제곱이라는 점, n제곱, 0이라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요걸 지름으로 하는 오늘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OP 요렇게 구하고, 여기 수세발 내리고, 이렇게 똑같이 OQ, 요거,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 놓고,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랑 둘이를 나눈 다음에 n 4제곱을 곱해가지고, n을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나는 어쨌든 세타를 만들어가지고 각을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P가 중요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P에서 여기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 내려놓고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어. 이렇게 세타라고 잡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 각은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대칭이니까 여기도 2분의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힌트가 좀 이제 읽어보면은 여기 호 AP의 길이가 파이다 이랬으니까 요 파이랑 중심각이랑에 대한 힌트를 주겠다. 그래서 요 반지름의 길이가 지름의 길이가 n제곱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n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r세타 맞지? r세타. 그래서 세타 요거 r이 2분의 n제곱이고 그래서 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타랑 n 사이의 관계식을 찾았어. 그래서 세타를 n제곱분의 2파이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세타는 0으로 간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걸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세타를 가지고 전부 다 변의 길이를 나타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나오는 게 요거밖에 없어. 2분의 n제곱이 맞지? 이것만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물론 이 길이를 구할 수는 있지만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에 이 길이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뭐지 막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단 말이지. 근데 결국은 이게 핵심은 뭐였냐면은 이 FN이라는 넓이하고 GN이라는 넓이가 한 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나타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세타를 이용해서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는 형태랑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얘랑 얘랑 둘이가 나눠지면서 약분이 되는 형태도 있었단 말이지. 그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OP 길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OP를 그냥 그대로 나타냈어. OP를 가지고 그대로 써가지고 나타내고 이것도 OP를 가지고 써가지고 나타내. 한 다음에 OP는 약분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한번 볼게. 그래서 자, OH의 길이 내가 요 길이를 왜 구했냐. 자,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세타라고 하기로 했어. 그 다음에 여기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있으면은 코사인 사인을 이용해가지고 요 변 길이를 나타낼 수 있잖아. 맞지? 그럼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변 길이 알면은 OP 길이에다가 OQ 길이가 OP 길이랑 똑같으니까 OP 길이에다가 요 길이 빼가지고 요거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 길이 알면은 탄젠트 이용해가지고 요 길이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쨌든 요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도 요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맞지? 요런 식으로 이제 썼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OR 길이만 구한 다음에 이거랑 가지고 요거 넓이 나타내고 요렇게 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OH의 길이는 OP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OP의 코사인 세타 곱한 거 요렇게 코사인 세타 됐죠? 그 다음 OH 길이 알면은 OQ 길이에다가 OH 길이 빼가지고 요걸 나타내겠다. 그래서 HQ의 길이는 요건데 OP 길이에다가 1- 코사인 S. 자, 요게 OP 길이입니다. OQ 길이 OP 길이랑 똑같으니까 OP에다가 OH 길이 요거 뺀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OH 길이에다 탄젠트 2분의 세타 곱한 거 됐죠? 이렇게 곱한 게 RH 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G의 넓이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GN의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나타냈다. 요거 남아있지? 요게 지금 FN이랑 같이 약분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OR 길이를 궁금한데 왜 OP 길이는 그냥 그대로 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만 알면은 내가 사인 2분의 1 곱해가지고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낼 수 있겠다. 자 OR 길이를 나타내려야 되는데 OH 길이가 아니까 이렇게 돌았지. 코사인 반대니까 시컨트. 그래서 OH는 시컨트 2분의 세타 요렇게 돌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컨트를 코사인 2분의 세타분의 1로 고쳤습니다. 그럼 OR 길이가 이거고요. 자 OP 길이 곱하기 OR 길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이용해서 FN을 어쨌든 이렇게 세타 이용해서 다 나타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이제 뭐냐면은 FN을 분자로 GN을 분모로 낸 다음에 N제곱을 세타라고 나타내는 거 이렇게. 그래서 N4제곱을 여기에서 요거였잖아 요거에서 N4제곱이 세타 제곱분의 4분의 파이 제곱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원래 N제곱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GN 자리에다 다 집어넣고 FN 자리에다 싹 다 집어넣었어. 집어넣은 다음에 날릴 거 다 날려줘. OP제곱 약분시켰고요 2분의 1 약분시켰고요. 코사인은 어차피 1로 가는 거니까 0인자 아니고요. 얘도 1로 가는 거니까 0인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인자예요. 맞지? 얘 0인자 아니고요. 얘 0인자인데 이 0인자 두 개는 1로 가는 거지. 각도 똑같고. 맞지? 네. 됐나? 그래서 얘 1로 갔고요. 요거 0인자는 누구랑 같이 없었냐면 요거 세타 제곱이랑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세타 제곱이랑 2분의 1로 가까이 간다. 맞지? 네. 그래갖고 남길 거 다 남기고 날릴 거 날려주니까 요렇게만 딱 잡고 약분하니까 2파이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좀 복잡합니다. 좀 어려웠어. 특히 이 발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변의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였다. 29번 한번 봅시다. 자, 양의상수 A라고 했고요. 실순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0부터 2파이라는 구간에서 f'x가 코사인 ax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 그러면은 자 f'x가 도함수인데 도함수의 형태를 코사인으로 주고 파이보다 큰 실수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gx가 있고요. 뭐 그렇대. gx에 여기서는 뭐 크게는 문제 없는 것 같고, 가나다를 한번 봅시다. 가에서 일단 0,0을 지나갔는데 나에서 0에서 2파이라는 구간에서 g'x가 절대값을 씌운 f'x랑 똑같더라. 근데 f'x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운 코사인 x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gx가. 그러면은 g'x라는 그래프를 대략 그려봤을 때 코사인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렸습니다. 자, 그래서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주기가 A분의 2파이고요, A분의 파이고요, 2A분의 파이고요. 이렇게 요까지만 일단 해놨어요. 요거 색깔 칠한 거는 뒤에서 다 보면서 다시 본 겁니다. 그럼 다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G2'X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잖아. 자, 이거의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요게 무슨 말일까?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X가 T로 가까이 가는데 요 녀석을 지금 어떻게 해석할까요? 얘가 지금 X가 T로 그러니까 가까이 갈 건데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얘는 지금 무조건 양수는 아니거든. 파이를 기준으로 파이 이전에는 음수인데 파이 이후에는 양수란 말이야. 근데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G2'X가 그걸 조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맞지? 근데 G2'X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G'X의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G2'X가 파이 이전에는 뭐다가? 음수다가 파이 이후에는 양수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G2'X가 파이 이전에는 G'X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가 파이 이후에는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G2'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2A분의 파이가 뭐다?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게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2A분의 파이가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2분의 1이다가 되는 거야. 됐지? 됐죠? 그래서 A를 찾았어요. 그러면 찾은 A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어. G'X라는 그래프를. 그래서 A다가 2분의 1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파이고 파이까지는 감소하다 파이 이후부터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됐어.
그래 놓고 궁금한 게 뭐냐면 G의 3파이의 최소값이 얼마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까지는 이제 풀이잖아. 아예 미안. 정해져 있는 거고 요 이후부터는 풀이야. 3파이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나는 지금 3파이에서는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줄어들면 사실 좋긴 한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은 파이 이후에 있는 녀석은 G2'X가 뭐여야 된다? 처음에 양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증가 중이어야 돼. 그지?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최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증가는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G3파이에서의 넓이는 요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은 요 녀석의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G0이 0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G3파이라는 거를 0부터 3파이까지 G'의 X를 적분한 거. 이렇게 0부터 3까지. 왜? 요게 지금 적분하면은 G3파이 마이너스 G0을 얘기하는 건데 G0은 0이니까. 그래서 G3파이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요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됐지? 자, 근데 우리가 이만큼의 넓이 알지? 요게 뭐냐면 요거를 여기다 이어붙이면 요렇게 생겼지? 우리 사인에서 이렇게 있는 거 넓이 얼마라 그랬지? 2라고 했지. 근데 여기가 파이일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2파이제? 2배 늘었지? 넓이가 4.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넓이가 파이 1이니까 요게 파이. 그래서 4 플러스 파이. 그래서 얘가 4랑 1이라서 5다. 됩니까? 자, 30번 한번 봅시다. 30번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나마 조금 쉽게 풀어보려고 쌤이 일단 노력을 했거든. 한번 들어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 그 fx랑 ex랑 곱한 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아는 2차 함수랑 ex랑 곱해져 있는 거 대충 그래프에 개형 그리는 거 생각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랑 곱한 거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다항이 지수보단 진다 그랬어요. 지수가 이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싸우면. 근데 이쪽은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은 양양이니까 쭉 증가를 하고 있고요. 왼쪽은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려고 하는 성질, 얘는 0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인데 지수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올라가다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됐죠? 근데 이 꼭지점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사실은 꼭지점 위치가 2차 함수가 있잖아. 막 이렇게 떠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싸울 것도 없어. 그냥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 됐지? 됐죠? 왜냐면 0이 안 닿으니까 엠마가. 극대가 안 생기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프에 따라서는. 알겠지? 그러면은 얼추 2차랑 얘랑 곱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싶은데 그 그래프에 따라서는 극소가 안 생기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밋밋한 그래프는 사실 문제에서 안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그래프에 이제 움직임이 생길까 가나다를 통해서 뭔가 주려고 할 것 같은데 0이랑 1 사이에 있는 h에서 모든 실수 h에 대해서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해서 gx라는 녀석은 g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g0이 결국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gx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보니까 맞지? 좀 예쁘장하게 생긴 녀석이란 말이야. 꾸물꾸물 이렇게 막 끊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0에서 당연히 극대값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됐나? 그래서 극대값 가지는 형태네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0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gx는 x는 1이랑 g1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은 알파랑 1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까 내가 2차 함수랑 이거랑 곱해졌을 때 모양이 극대가 나오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고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가 이렇게 0으로 향해서 가까워 있어야 되고 0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또 양의 무한대로 가야 되거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대충 생겨야 된다라는 거 확인했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내가 라인을 1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0이라는 건 확인을 했단 말이지. 그럼 1은 어디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이라는 곳에서 얘가 가로로 선을 그었는데
교점이 딱 두 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 여기가 1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네. 이해되겠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라인 끄면은 여기가 알파겠구나 이렇게 이제 주는 거지. 네. 그리고 알파랑 1이랑의 차이는 1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연한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네. 됐지? 오케이. 그럼 이런 형태의 나에서 봤을 때 가랑 나랑을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얼추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금 다 조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음수 t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기긴 하는데 얘가 극소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x축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 사실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방지를 하는 겁니다. 다해서. 왜냐면은 어떤 음수 t에 대해서 있잖아. 무조건 gx가 gt보다는 커야 된대. 근데 어떤 음수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왼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난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프가. 그러고 얘가 이렇게 극대를 0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극소가 1에서 생기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아무거나가 지금 양수 쪽에서는 모든 gx가 어떤 t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양수래. 근데 여기서 음수가 되는 거에 하나라도 있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해서 하는 해석이 그겁니다.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양수에 대해서는 gx는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를 다를 통해서 얘기를 해준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나다를 통해서 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예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되겠지? 네. 근데 답지는 굉장히 어렵게 풀려 있어 이게 기본적으로는. 근데 쌤이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쌤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연습에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미수 몇 개? 두 개잖아. 그럼 결국은 극대가 0이다, 극소가 1이다.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두 개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네. 그래서 gx를 미분을 할 겁니다. fx를 이렇게 잡아 놓은 다음에 됐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았어. 그러면은 얘가 2차 방정식이 두근이 0이랑 1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두근의 합과곱을 이용해서 a랑 b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fx를 찾았어. gx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은 다음에 궁금한 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h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0이랑 알파, 이 알파는 여기 있는 알파랑 똑같은 알파입니다. 음수죠. 맞죠? 자, 그러면은 어떤 2차 함수랑 합성을 했는데 k가 되도록 하는 녀석이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은 gx라는 함수가 요거고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k가 되는 녀석을 딱 끄어봤다. k가 이렇게 있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어차피 만난 점이 없으니까 실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고 그러면 이거 실근의 개수가 3개여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끄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러면은 요 라인을 만나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n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hx라는 건 속함수잖아. 이 속함수가 2차 함수여야 되고 알파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함수거든.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알파의 최소값을 가지는 2차 함수가 요런 식으로 지금 n축 꺼져 있는 형태입니다. 맞죠?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라인 껐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실근의 개수 몇 개? 그치? 그러면 난 3개만 나오고 싶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요렇게 라인 꺼놓고 이렇게 있었을 때 세근이 되려면은 이거네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n축을 굳이 안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봐봐. hx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 내가 라인을 gx가 k가 되는 x를 찾아가지고 그 녀석이 얘가 m이 되고 싶어요, n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mn이 이런 식으로 꺼지면 4개잖아. 이런 식으로 꺼지면 2개잖아. 그럼 3개라는 홀수가 나오려면 무조건 이거를 찾아야 되거든. 네. 여기를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 이게 3개가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3개는 k가 얼마다? 녹색 이 선이 k가 돼버리는 거야. 네. 되겠죠? 오케이? 그럼 k가 얼마냐?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k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러면은 1 집어넣은 아까 gx 여기 있네. 여기 1 집어넣은 거. 네. 여기 1 집어넣은 게 k이고
그래서 K가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K가 1 집어넣으니까 이거든 K가. 그래서 궁금한 게 뭐라? ln K가 얼마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2회.